마주 앉는 것이 서로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과 마주 앉으면 딱딱한 네모 테이블도 둥근 원탁에 앉은 듯 편해지는데요. 오늘도 마른 목골 테이블에 앉아서 이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른 목골. 이 테이블이 아주 특이해요. 그러네요, 진짜. 다시 예. 보니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 마른 목골. 예. 이런 자리에 앉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셋이 이렇게 앉았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럼 서로 아주 괜찮잖아요. 삼각형의 균형이 싹 맞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예.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이 테이블을 좀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통령실에 이게 대여해드리겠다는 이 통 큰 평화 방송. 예. 네, 물론 훌륭하십니다. 이제 사장님 허락은 맡아야 돼요.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 보기에 사장 신부님이 통이 크셔서 그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평화를 위해서라면 빌려드리는 센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윤석열 한동훈 대표 만남은 차라리 아니 만나느니만 못했다. 약간 그 피천덕의 이제 예. 수필 같은 세 번째는 아니 만나니만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후폭풍이 너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지금 일단 뭐 얘기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장윤성 기자님 좀 취재한 얘기 뒷얘기까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홀대한 거 아니다. 네. 의전 우리 뭐 소홀히 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언론이 그런 것만 딱딱 골라 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막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 탓을 하기에는요. 예. 그 애시당초 처음에 브리핑 하던 그 순간부터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A4 한 13포인트로 했을 때도 한 장이 안 되는 내용의 그 브리핑 자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자세한 그 한 81분 정도 회담을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뭐 서면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 1차 나온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뜯어봐도 한동훈 대표를 배려한 것은 제로콜라 하나다. 아, 제로콜라 하나다. 네, 나머지는 한동훈 대표를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한 51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의전상으로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하시느라고 25분 정도 한동훈 대표를 원래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55분쯤 도착을 해서 만났다는 것이고 이제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테이블도 원탁을 좀 준비해 달라라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무슨 원탁 사각 테이블에서 맨날 하는데 이런 테이블 요청하는 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도 작기는 했지만 원탁에서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나란히 앉아서 그렇습니다. 비스듬히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둘이 거의 사실상 동라인에 서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선생님 앞에 앉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들은 딱 검사실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검사 취조실이요? 그렇죠.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정진석 피의자 한동훈 이 컨셉이다. 그거 말고는 딱 저렇게 생겼다라고 전직 검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팔을 이렇게 책상에 짚은 것도 검사들이 취조할 때 나오는 포즈인가요? 그렇죠. 사실상 취조할 때 똑바로 말해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경어를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둘 분 사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된 사이고 선후배 사이고 뭐 막역한 사이고 사실상 뭐 시동생처럼 김건희 여사가 챙기기도 하고 멸치볶음도 갖다 주고 넥타이도 사다 주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뭐 운명 공동체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들고 나타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식 표현으로 하면 네가 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감정이나 느낌이지 않았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거죠. 반말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검찰 후배로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여당 당대표로서 3대 요구를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전국에 지금 이 혼란을 어쨌든 대통령실이 초래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복판에 있으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국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온 거고 독대를 신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독대는 언감생심 그렇게 취조받는 모양새를 만들었으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전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어. 제로 콜라까지 먹였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런 태도니까 상당히 양측 간의 주장과 충돌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오늘 오후에 흘러나온 뉴스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 보면 예.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상당히 심각하다. 예. 예. 그리고 81번 면담한 다음에 만찬은 또 추경호 대표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중진들하고 하는데 추경호 대표는 7시 40분 오후 7시 40분쯤에 연락을 받고 8시쯤에 이제 참석을 도착을 했다라고 했다는 하니까 거죠. 시차가 조금 있기는 그렇죠. 했어요. 뒤에 참석을 한 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올 멤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러서 간 케이스인 거예요.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오후 4시에 대통령님 뭐 어떠십니까 해가지고 아유 와 해서 술 한잔 했다는 거잖아요. 일요일 예. 오후 4시에 불러서 이제 가서 했다는 것처럼 대통령 만나기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친윤들은 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벽이 엄청 높은 거고 과거에 그렇게 뭐 눈이 아플 정도로 아끼던 후배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조차도 직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문턱은 굉장히 높았던 거다. 예. 특별히 그 8명을 찍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 실제로 경질하거나 공공기관장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서 실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비서실장이나 등 뭐 비서관들에게 제출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받아들일 생각 1도 없는데 이런 태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만남 왜 가진 거냐. 예.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분당 혹은 탈당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교체기의 큰 폭풍 후의 한 복판으로 갖다 놓은 면담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낙하산 인사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강훈 전 비서관과 김호진 전 비서관 2명인데 네. 강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네. 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예.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 이거와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친윤들 의원들도 그렇고 친윤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공개적 저격 아니면 공격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흠 그렇죠. 지사도 지금 말을 좀 얹었네요. 네, 명태규만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지금 예. 친윤들도 막 폭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폭로를 했나요? 김태흠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SNS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검찰스러움 관종 같은 행동 말고 좀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기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한동훈 대표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아, 항의 전화가 왔는데 네, 직접 한동훈 대표가 예. 김태흠 지사한테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글을 올리냐. 예. 그래서 김태흠 지사가 아유 뭐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해서 서운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서운한 게 아니라 욕이죠. 욕. 예. 이건 욕이다. 관종이라는 표현을 아니죠. 조금 문제를 검찰스러움. 검찰스러움. 관종. 이것은 아. 욕이다. 예. 그래서 김태흠 지사도 지지 않습니다. 예. 듣기 거북해도 이거 욕은 아니다. 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당원이 어떻게 대표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또 한 발 더 나은 거죠. 그 예. 검찰스러움이라는 것이 욕은 아니고 당대표도 잘못했으면 당원들한테 비판받고 그래야지 뭐 그런 거 하나 감당도 못하면서 무슨 당대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사실은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비화인 예. 거죠.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는 충남지사고 그리고 친윤계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또 당대표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이 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당대표인데 예.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도 했었거든. 예. 당신 나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뭐 이런 식의 폭로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특히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이 녹취록을 폭로하는 게 굉장히 일상이 돼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원희룡, 이준석 이 두 분도 막 그렇습니다. 녹취록 뭐 폭로하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예전에 이제 저기 누구였죠? 이철규 맞아요. 의원하고 녹음 뭐 공개했었죠. 녹음 공개하고 이게 네. 예전에는 사실 정치권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잘 이런 안 거는 했잖아요. 공개는 안 했죠.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떤 그 도의,
그 정치적 도의 때문에 아유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한다라고 이제 참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화가 생긴 건 이준석 대표 이후에 좀 영생이가 아닌가. 예. 참지 않는 문화 이제 참지 않는다. 그런 예. 문화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걸 알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망신 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나 인식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스스로 희화화하고 형해화하고 예.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치라는 게 얼마나 품격이 없고 품위가 없는지를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다,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근데 김태형 지사가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를테면은 조용히 만나서 직원도 해야지 왜 언론에다 떠들고 다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표한테 욕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대표 잘못했으면 당원들에게 비판받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잘못했으면은 비판받고 해야지. 예, 여당 대표한테라도 비판받고 해야지. 이게 논리가 저는 뭐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가 그러면 이것도 또 용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대표를 욕을 하면은.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일종의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고 당 대표는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태도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도 아니고 조용히 만나서 해야지 언론에 다 떠들고 다니는 거 그거 협박 아니냐. 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권위를 인정해주고 당이 뒷받침해주는 게 여당의 숙명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쾌감을 그냥 여실하게 막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친윤 그리고 친한 내전 상태다. 그렇군요. 네, 오늘 내전 지금 상태고. 무슨 한동훈 퇴진 시위도 열렸다면서요? 오늘 제가 여의도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시위를 했습니다. 예. 육두문자가 육두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 그 인근에서 식사하시던 아마 직장인들은 귀가 아플 정도로 그 큰 소리에 데시벨이 높은 그런 소음을 들었어야만 했는데 예.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예. 매일 한다더라. 아 매일 한동훈 퇴진 시위를 당사 앞에서 매일 한다고요? 점심 때 와. 매일 한다. 예. 뭐 이런 건데요. 그 한동훈 대표가 뭐 프로 시위꾼들이 탄핵 집회한다고 했는데 예. 일단 그분들이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퇴진 시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살풍경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하는 시간을 피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분이 원외당 대표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보다는 그래도 당사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동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근데 물론 관련해서 오늘 제가 친한계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예. 개의치 않는다. 그런 분들 늘 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정치하겠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김옥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썰로만 초반에 돌았죠. 나왔는데 3일천하 소위 말하는 예. 3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날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친윤계가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사흘 안에 끌어내리겠다. 뭐 알고 보니 그게 석 달이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10월 재보선 이후에 본격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친윤계의 원외 지역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죠. 서울교육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런 건데. 조전혁 후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거는 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예. 그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급기야 오늘은 퇴진 시위까지 시작이 된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원내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야 요거를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윤한 갈등이 지금 한추 갈등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가 네. 여러모로 맞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특검과 관련된 전략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에게 있다고 추후할 것으로 보이고 네. 당장 특별감찰관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그 한동훈계 모임이 이제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를 봤거든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예.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은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직후부터 있었어요. 특히 이제 특검 전국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는 저거 특검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추경호 대표가 이거 원내 사안이다.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의 권위가 조금 떨어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특검 전국에서 그것이 최혜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추경호 대표 중심으로 사실은 그 원내가 이를테면 질서 정연하게 당내에서 이것은 그 거부하는 것, 부결시키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제도도 마찬가지고 추경호 대표가 원내를 틀어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8시에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를 다독이고 또 당부하는 차원에서 추경호 대표를 불러서 저녁을 같이 먹은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는 그냥 밥도 안 주고 보내고 이제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만찬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 축이 변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한동훈 대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권성동 의원 원조 친윤이죠. 예. 윤핵관이죠.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한남동 7인회가 문제가 아니라 도곡동 7인회부터 정리를 해라. 그런데 실제 도곡동 7인회 7명이 안 된다더라. 소위 한동훈 대표 다 따지면 3명밖에 없다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이제 굉장히 정가에 파다해 있었는데 예. 제가 숫자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지만 20명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이번에 이 판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윤한 이 만남 이후에 네. 점점 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소위 말해서 역풍이 역풍이 불고 불어서 있다. 친한계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게 친한계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 번개 만찬이 있었고 2차 번개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차 때 안 온 사람 못 온 사람이 있었고 2차 때 안 온 사람 못 온 사람이 있는데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예. 그 중에 이제 김상훈 의원, 예. 그다음에 안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인데 예. 처음에는 안 왔는데 이번에 이제 왔는데 예. 이분들이 실제로 윤재욱, 김상훈, 추경호 셋이 뭐가 있냐면 다음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에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출마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재욱, 추경호 두 사람이 친윤 쪽에 붙으면 친한 쪽에는 김상훈 후보가 돼서 당내 경선이나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예. 마음은 벌써 지방선거 가 있는 겁니다. 광역지자체장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상당한 삿바 싸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출마자들 그리고 다음 선거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치고 있다. 그리고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친한계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친윤계 쪽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당내 리더십이 없다. 예. 갈등을 키우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결코 좋은 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내 임기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모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권 까미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관망세. 관망세.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 하나만 끝났어요? 여쭤볼게요. 예. 향후 이제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 얘기 요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의 카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어떤 전망들이 있나요? 한동훈 대표는 특검 추진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집요하게 물었는데 친한계 쪽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민주당 이재명과 손잡고 특검을 추진하면 유승민의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다. 예. 한동훈이.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후보로 다음 대선 출마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재명 손잡고 특검 간다. 이거는 사실상 없는 시나리오다. 일장춘몽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불가하고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그 얘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일단 우리 민생 얘기만 할 거다. 특검 얘기 안 한다. 예. 근데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재명 이건 대표는 꺼내려고 할 텐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꺼내겠지만 자기들은 민생만 얘기할 거다. 다른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특검의 벽을 넘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한동훈 대표는 보수에서 대선 후보가 되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한동훈은 배신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손을 못 잡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그 세가 더 원내에서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재의결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재의결 때 써내잖아요. 예. 누군지 몰라. 근데 무기명 이탈표가 투표니까. 그렇죠. 무기명표에 의한 이탈표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친윤계가 계산을 안 하는 모양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을 했을 때 자, 지난번에 첫 번째 3자 특검 얘기했었잖아요. 제3자 추천 특검. 그렇죠. 특검을 추천하는데 이 특검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이를테면 뭐 대법원장이 됐든 그 밖에 누가 됐든 제3자가 두 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협상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갔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에. 근데 여기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빼는 조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종의 협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재명 손잡고 특검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늘 명태균 씨 이슈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 다음 그래요. 주에 다시 명태균 한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편까지 해주셨어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